예. 손석희 논란 촉발,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동승자 못 봤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번복했다는 얘기예요. 그 견인차 기사는 지난달 30일 날 하늘원에서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혔지만 이번 경찰 조사에는 못 봤다고 이제 번복했다 이런 얘기네요. 손석희 씨는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 뭐 그런 얘기고, 동성자는 없었다 그렇게 말했고, A 씨는 이제는 번복했다 이런 얘기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손석희 씨가 동성자가 있었고 없고 그 얘기 하려고 아닌 거예요. 저는 허접한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런 거 아니고, 봅시다. 자, 지난번에 제가 69번 제 동영상에서 손석희는 끝까지 모조리 추적해서 행위 책임을 물어라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 동영상을 보시고 45분 69번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번 했던 얘기에 조금 보태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유튜브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찾으려니까 지금 자세한 걸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려가 대충 찾아봤는데, 손석희 더러운 민낯 불륜녀 안나경 직접 고발, 자기 원한 것 아닌 강제당했다, 손 사장과 동거하지 않으면 잘릴 거라, JTBC 뉴스룸 안나경 아나운서 결혼 남편, 젊은 시절 리저 시절, 안나경 성경전 사진 누모, 몸매 움짤, 나이 학력, 고향 키, 혈액형 프로필, 근황 충격적인 비밀, 갯놈의 새끼, 뭔놈의 씨부다마 아이고 존나 웃기는 새끼들, 아유 씨발놈들. 진짜 여기 진짜 더러운 욕이 다 나오네. 손석희 충격 고백. 2009년 손석희 선배가 나랑 여자 동료 이명한테 승진하고 싶으면 선배랑 같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손석희 부인 안나경 충격 통화. 지금 아나운서 됐잖아. 왜 내 남편한테 계속 꼬셨니? 네가 선배님이랑 이혼할 때까지. 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지금 뭐 유튜브에 막 올라왔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보수 유명한 유튜버 있죠. 그 뭐 구독자 10만, 20만, 30만 되는 이런 걸 지금 갑자기 하여튼 유명한 보수 유튜버들 전부 다 이걸 손석희를 다 다루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아주 막 그냥 우려 먹었어. 응? 나 그 사람들한테 좀처럼 내가 큰 맘을 안 썼는데 그 개새끼들도 다 했어요. 응? 이 개놈의 새끼들. 자,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보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그 69번에 이렇게 있었고요. 뭐냐면, 보세요. 자, 손석희 씨가 아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뭐 아나운서나, 뭐 기자이나, 무슨 그 사람 공인이거나, 그런 사람 같으면 이렇게 유튜버나 이런 언론에서도 그렇게 손석희 씨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발을 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말 한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없는 사생활 일을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인격 살인하는 거, 그것이 도대체 뭐예요? 부당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권력 노름이고 돈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이고 유튜브 하는 갯놈들도 전부 다 진정한 공적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사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우려먹는 거. 어? 자기 어느 인간이 설령 불륜을 자 손석희 씨는 전혀 그런 증거도 광고도 없는데 자 그거 다 때려치우고 일단 불륜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도대체 공익하고 국민의 알 권리 공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개인의 자유 영역인데 그거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자기 배우자나 이런 사람이 어떤 책임을 묻든 그 문제로 그냥 기결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지랄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절대로 그 선진국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그게 선진국이에요. 공적 영역에 대해서 사적 어떤 시장 논리가 지배한다든지 이러면 가차없이 그거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사적 영역에 대해서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전파를 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엄격히 물어고 이래야 돼요. 공적 사적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개인이 어떤 이성간에 그런 것들은 공적 영역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과 구체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기 배우자나 이런 사람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 세계가 완벽하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후진국에 이런 일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런 건 없는 건 아니죠. 가십거리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 누구든지. 그게 보수든 진보든. 물론 손석희 씨가 보수 쪽의 어떤 사람이라면 또 민주당 쪽의 어떤 세력들이 또 저렇게 물고 늘어졌을 수 있겠죠. 그 정도가 조금 약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도 결국 내가 하는 말 이거 무슨 진영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 손석희 씨 인격 살인을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 찍으면서 모조리 다 추적해가지고 다 고발하고 다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인 생각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의무도 있고. 반드시 처벌, 이런 거는 누군가 처벌 받아야지 쫓겨는데 딴 거 없어요. 안 돼요. 대한민국은 이 꼬라지는 10년, 20년 지나가도 이게 안 바뀌어요. 이 유튜브 공간이 얼마나 개판인 줄 알아요? 거짓말 선동은 아예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지금 내 이름만 대해도 저 유튜브에 유명 유튜버 하는 갯놈의 새끼들 얼마나 우려 먹었는지 알아요? 인간 아니야 그런 자들은. 왜냐면요 자기가 유튜브를 내가 말하는 사람 전파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안 지켜버려요 지금요. 전부 자기 권력 욕구 돈벌이 그거 다 미치. 그러면서 주도하는 살아가지고 미사역으로 교원 형식으로 자기를 그 시청하는 유튜버들한테 다 사기치고 더 멍청한 문야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앉고 이지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다 고발해가지고 엄벌을 처벌한다 그러고 합의도 해주지 말아야 돼 이런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신상에 구체적 위기가 와야지 다들 정신 차려요 이런 경우에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요 인간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악마 단계까지 다 데려가 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다 처벌해가지고 합의도 해주지 말아 버려야 돼요. 자, 요거 요 정도를 하고 앞에 제가 판사가 이거였죠. 보자. 어디죠?
앞에 동영상에 판사가 검찰 조사받아 보니 이런 식일 줄은 이런 말이 나왔고, 다음에 노무현, 노회찬, 정몽호 오늘 자살로 모은 검찰의 인격유리 신문 해가지고 유재일 동영상 이걸 조금 보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유재일 씨 그대 세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는 어떤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유재일 씨 그 동영상 보면 대체로 그 소극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그러나 유재일 씨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마이크들이 제가 수차 얘기했듯이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어떤 책임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석고대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보수당 한나라당 일정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걸로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 사법 역사가, 현대 사법 역사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부터 우리 사법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 어떤 법원, 검찰 이런 데서 사법 현상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본질하고 어떤 국민의 의식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며, 그러고 이 형사소송법이 어떤 단순한 법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인권을 찾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고, 그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은요, 인권에 관한 철학이 담긴 법이에요. 그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법에 반하는 수사 절차나 이런 사법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법 절차가 자꾸 어떤 국가 정치적인 주요 문제에 어떤 결부되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갈림길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수준하고 어떤 관련되는 문제고, 이런 얘기들을 할 게 엄청 많아서 그걸 계속 뭐 할 것 같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또 기회 있으면 제가 그거 제 동영상에 글이 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몇 입니다 있긴 있어요. 형사소송법이 어떤 몇 번이더라? 잠깐만요. 그거 좀 도움 되겠는데 있는데 그거 여러 차례 찍어놨는데 그런 거 잘 읽지도 않더라고요. 뭐 해놔놓으니까 몇 번인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봐라.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몇 번인데, 김기영수 안희정 판결에 대해서 가는 이 동영상을요, 6개의 동영상을 지금 올렸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 동영상 안에 47-1부터 6까지 6개 동영상 속에, 이제 이 속에 우리 형사소송법의 어떤 의미, 일반 국민들이 어떤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얘기도 같이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이번에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그러다 보나 했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얘기가 전개를 시작하고 나면 무척 많은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절차의 사법의 의미에 대해서 법 철학적인 의미를 좀 포함해서 그냥 다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법의 역사라든지 현대 정치와 또 한국 경제와 물려있는 어떤 사법 작용, 그러려면 동영상을 한 10개는 찍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너무 지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 하는 일도, 다른 바쁜 일도 있고 하니까, 이건 죄송하지만 차후 기회를 또 미뤄야 되겠어요. 미뤄야 되고, 이제 손석희 씨 관련 그렇고요. 아까 지난번 앞 동영상에서 조금 약간만 보충을 할게요. 사법현상 관련해서는요, 우리 권력은 물리적 폭력을 거쳤어요. 옛날에 일제시대나 이런 군사정권 이럴 때는 물리적 폭력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상 사법우위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사건 수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민사고 형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 부담이 굉장히 커요. 언젠가는요, 시민의식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시스템, 행정우위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여기 훨씬 못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에 자꾸 의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얘기도 하려면 꽤 많은데 그냥 지나가고요. 자, 댓글에 관한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하죠.
제 댓글에 붙인 것은요, 민주당은 제가 그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 어떤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인식을 명백한 제가 말하는 취지를 물론 말을 알아듣겠죠.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인식을 안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리죠.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들 관심도 없는데 저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왜 개혁을 하자 이러니까 그래서 인식을 그러니까 충분히 하지 못하고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할 말이 제 말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민주당한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의 일반 민주당 쪽 사람이라도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고 그 이재명 씨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 분열되어 있는 현상하고도 좀 관련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모두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씨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 하면서도 이재명 씨를 그렇게 단순히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런 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민주당도 제 동영상을 보면요. 제가 그렇죠. 어떤 현안,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의미, 그것만 본다 그랬죠. 누구 진영 생각 안 하고, 기왕이면. 진영 생각 안 하고. 그럼 한나라당 쪽이 특히 문제인데, 한나라당 쪽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공급자들을 전략에 의해서 매직 상태에 빠져있다고 봐야 돼. 확정편향.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한나라당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엄밀히 계획을 짜서 아닌데, 하는 건 아닌데,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 욕망을 일단 있고, 그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그 능력 있는 전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그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진 그쪽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전부 매직 상태에 다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정 편향 이런 거죠. 반양심이 뭐 확정 편향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그럼 뭐 한나라당 쪽이 무슨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그 사람 떠들어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그 개인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경제 문제,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최저임금이니 해가지고 지금 뭐 양극화가 더 벌어졌고 이러니까 공격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북 문제로 진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막 북을 악마화하고 무슨 저 대통령을 무슨 김정은이 무슨 뭐라 그랬어요. 대변인이라 그러고 막 떠들고 막 가십거리 하기가 딱 좋았거든요. 그런 그래, 이 정부가 경제를 어쨌든 잘 살리지 못했고, 대북 문제 있고, 다른 또 그리고 여러 가십거리가 많이 생겨요. 개개인 어떤 정치나 민주당 쪽 사람이나 어떤 청와대 쪽 사람 뭐 어떻게 조그만 거 있으면 막 풀려가지고 그런 가십거리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저런 것들을 합한 프레임이 지금 딱딱 걸려든 거예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권력 상실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히스테리까지 보태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지혜 동영상 같은데 보니까 성질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말이 옳고 그렇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까대기 하고 그냥 욕지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옳은 측면에서 보면 전부 다 개돼지 같은 짓을 한 것이죠. 나무 동영상에 가가지고 구체적 이유도 없이 댓글 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인간 별가이라 그랬죠, 저거. 인간은요, 환경이 가진 어떤 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 그렇게 굳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무슨 유난히 훌륭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못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이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어떤 환경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반응을 해서 자기가 살아남다든지 거기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보상을 얻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남녀멸명하는 것도 다 그런 문제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손석희 씨는 어떤 자기가 엄청난 인격적 부당하게 인격적 타격을 받았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 회복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회적으로도 어떤 책임을 엄격히 묻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우리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진짜로 후진적인 그런 행위를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다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들이 국민 일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이익을 위한 생각은 다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다 빠져 그 개지랄을 한 거예요. 전부 다. 손석희 씨 사생활이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국민 생활하고. 전부 대한민국 이중적이고 다 따져보면 남자들은 누구나 다 음흉한 게 다 있어요. 대한민국 아직도 그거 어떤 진화 단계가 그렇게 못 갔기 때문에 그것도 와중에 있기 때문에 다 이런 뭐 야동이나 그럽니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꼭 모든 사람 그런 건 아니지만도 다 이중적인 거예요. 성적 무슨 연결성 무슨 순수성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다 속속들이 보면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자 그거는 뭐 개인 자유라고 칩시다. 그러면 손석희 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남녀관계 그것이 제3자에 의해서 그거 비난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지. 그거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저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또 합조를 하면서도 또 사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개인 자유를 짓밟아 버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